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 일대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한 가운데 서울 집값 상승폭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 이어가는 분위기였는데 토지거래 허가제 다시 재지정되고 나서는 일단은 한풀 꺾인 듯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라는 네. 격언이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확대 지정 여파로 인해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면서 숨고르기 국면에 네. 진입을 했습니다. 서울 집값은 3월 셋째 주가 정점이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규제 지역이 확대 제정된 이후에 집값 상승세가 한풀 네. 꺾이면서 거래도 한산합니다. 네, 저희가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여기가 제정이 되면서 그 인근으로도 이제 풍선 효과처럼 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 인근으로도 일단은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려했던 풍선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른바 성동구, 마포구, 예. 강동구의 이제 집값 상승폭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 똘똘한 한 채, 이른바 이제 대장 아파트 일부 단지의 경우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 압구정동 한양 4차 전용 면적 208제곱미터, 이른바 이제 62.9평형인데 이달 3일에 85억 원에 손바뀜했는데 같은 평형 석 달 전과 비교하면 무려 8억 원 가까이 뛰어서 강남구 이외에도 마포구 일부 단지에서도 이렇게 이제 대장주 아파트의 경우에는 핵심 지역은 여전히 조금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셋값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셋값 역시 오름세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전세 수요가 가장 많은 게 봄철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봄 이사철 전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전세 가격은 보합세로 전환을 했고요.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폭이 줄고 있고 네. 지방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서울도 보면 전세 수요가 많은 서초구는 낙폭이 더 커지고 있고요. 강남구는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송파구, 강동구도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대부분의 이제 인기 단지 경우에는 역세권 그리고 학군지, 예. 대단지인데 여기는 이제 임차 수요가 이어지다 보니까 상승 거래로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 있지만 준공이 좀 오래된 이런 아파트의 경우에는 구축의 경우는 전셋값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전셋값 상승폭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내가 혹시 집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당분간 이런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은 예. 관심 지역의 시장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리한 매수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특히 하반기부터는 네.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출 규제가 금리 인하 효과보다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대출 한도, 상환 계획을 면밀히 점검해야 하고 지금은 섣부른 매수나 매수보다는 어떤 새 정부의 정책 흐름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흐름을 지켜보면서 유망단지를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 증시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이제 미국 대통령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관세 90일 동안 유예를 하는 조치를 내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 바로 반등을 했어요. 2,400선 회복했죠. 맞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널뛰기 장세입니다. 어제는 코스닥 코스피가 6%대 반등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그동안 줄기차게 내다 팔던 외국인이 모처럼 매수하다 보니까 오전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8개월 만에 발동하기도 했는데 자 문제는 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가 3% 넘게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미국의 행정통계 오류입니다. 대중국 관세가 예. 125%가 아니다. 145%로 수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이제 일희일비하는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는 좀 요동치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율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80원대까지 치솟았던데요. 어제는 27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1,456원대 기록을 했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떨어진 거는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환율이 네. 하루에 20원,
30원씩 이제 오르내리는 건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 관세가 지금 사라진 게 아니라 90일 유예됐다. 예. 관세 전쟁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는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까지 오르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대한상공회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고환율이 투자와 소비를 악화시켜서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네. 환율이 취약한 게 특히나 중소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따라서 앞으로도 국내, 뭐 국제, 금융시장 계속해서 출렁일 것 같습니다.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밤사이에 트럼프의 SNS를 확인하라.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나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이 자동차 반도체인데 관세 리스크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책 방향에 따라서 증시는 계속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고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정치 테마주와 같은 예. 이런 이벤트에 굉장히 휘둘리고 있는데요. 이런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미국 정책의 동향과 국제 정책 변화에 따라서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예. 조금은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투자를 하실 때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내다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좋은 경제 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